자, 매나 666년입니다. 개소문이 죽고 장자인 남생이 대신 망리지가 되었다. 남생 이 새끼가 엠생이에요. 자, 처음 국경을 막고 여러 성에 나아가 순행하면서 그 동생 남건과 남산에게 남아서 뒷일을 맡게 했다.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말하기를 남생이 두아우가 핍박하는 것을 싫어해 제거하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두 동생은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새끼가 남생에게 말하기를 두 동생은 형이 돌아와 그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해 형을 맞고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했다. 남생이 몰래 친한 사람을 보내 평양에 가서 그들을 살피게 했는데 두아우가 그를 붙잡았다. 이에 왕명으로 남생을 불렀으나 남생은 감히 돌아오지 못했다. 남건이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남생이 달아나 국내성에 응구하면서 그 아들 헌성으로 하여금 당나라에 나아가 구원을 청하게 했다. 2월에 고종이 좌효위 대장군 계필하력에게 명하여 병력을 거느리고 그를 맞아들이게 하니 남생이 몸을 빼어 당나라로 달아났다. 666년 6월입니다. 666년 6월에 그렇게 됐는데, 일단 정황상 볼 때, 그죠? 정황상 볼 때 영계소문은 죽었고 그 이후에 남생, 남건, 남산 요 셋이가 이제 아마 그 제대로 유산 상속이 안 됐나봐요. 그래서 남생이 막내지가 돼가지고 각 지역을 순행하다가 그 평양에 있던 남건하고 남산 두 동생들에게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는 공내성에 있다가 어디입니까? 당나라로 이제 도망가 버렸다라는 건데, 이괄해난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괄해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병자호란 때 도대체 조선은 후금한테 청나라한테 왜 그렇게 털렸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이괄이라는 새끼가 북방지역의 방어를 총괄하다가, 조선의 북방지역 방어를 총괄하다가 이 새끼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지역 방어체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청나라에 대항할 군사력이 조선한테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박살난 상태에서 마저 싸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병자호란한테 그렇게 쉽게 털렸다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남생이 보니까 정황상 국내성으로 도망간 걸 보면 요 북쪽 지역 있죠. 평양, 그러니까 압록강 이남의 이제 평안도 지역은 아마 남산이나 남건의 이제 세력권이었던 것 같고요. 아버님 고구려 조정의 원칙할 통치 지역이었던 것 같고, 국내성이나 아무튼 압록강 주변 지역들은 아마 추측컨대 남생하고 비슷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남생하고 이제 그 뭐예요, 남생이 통치하거나 남생이 영향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동지역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요 지역 압록강 근처 지역의 방어체가 붕괴해버립니다. 아마 그리고 요것 때문에 아마 요동지역에 그것도 영향을 받아버린 것 같아요. 3차전에 보면 신성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신성은 1차전에서도 안 무너지고 그 이전에도 안 무너지고 그 이전 아무튼 수백 년 전에도 이제 짱깨 새끼들이 쳐들어올 때도 여긴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너집니다. 그걸 생각해보면은 남생의 포위가, 남생의 투항이라는 게, 남생의 이제 변절이라는 게 고구려의 방어체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3차전에서는 되게 고구려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계속 읽어보죠. 아무튼 이게 되게 큰 사건입니다. 자, 가을 8월에 왕이 게런티킹이 남건을 망리지로 삼고 겸하여 내외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게 했다. 자, 9월에 황제가 엠페러가 남생에게 조서를 내려 특친 요동도독 겸 평양도 안무대사를 주고 현도군궁으로 봉했다. 자, 9월에 이건 읽었고, 자, 겨울 12월에 고종이 이적이 이세적이죠. 자, 세적이로 하여금 요동도 행군 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사열 소상백인 알육의 학처준을 그 부장으로 삼고 방동선과 계필하력을 아울러 요동도 행군 부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수륙제군 총관 병전량사 두이적, 독고 경운, 곽대봉 등은 모두 이적의 처분을 받게 했다.
하북 여러 주의 조세와 공부, 그러니까 여기 세금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와 공부는 모두 요동으로 보내 군용으로 공급하게 했다. 자, 666년 667년쯤에 3차 고구려 당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하북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황하 북쪽을 의미하거든요. 아무튼 요 북쪽 지역 있죠, 그죠? 요 북쪽 지역에 세금을 전부 다 요동으로 보내가지고 전쟁 비용을 쓰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보장킹 26년입니다. 667년입니다. 가을 9월에 이적이 신성을 빼앗아 개필하력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겠다. 이적이 처음 요하를 건너서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신성은 고구려 서쪽 변방의 요새이므로 먼저 그곳을 빼앗지 못하면 나머지 성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라고 했다. 자, 신성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신성입니다. 지금의 무순 근처입니다. 무순 근처. 이 지역은 고국 원왕 때 맨 처음 지었고요. 요 이후로 계속 고구려의 서쪽 최전방 지역입니다. 짱깨들이 넘으면 여기서 격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바로 요때 함락이 돼버려요. 자, 드디어 성을 공격하니 그 성의 사람 사부구 등이 성주를 묶고 문을 열어 항복했다. 이적이 병력을 이끌고 진격하니 16성이 모두 함락되었다. 방동선과 고관이 아직 신성에 있었는데 연남건이 병력을 보내 그 진영을 습격하니 좌무위장군 서린귀가 이를 쳐부쉈다. 고관이 진격하여 금산에 이르러 아군과 싸워 패했다. 금산은 어딜까? 자, 아무튼 지금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성이 함락됐고요. 신성이 함락되니까 함락된 것 사실 이거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그 되게 이게 악재가 많이 겹친다 그러죠.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는 건데, 군대가 싸워서 이걸 함락시킨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항복하지 않은 새끼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내부에서 무력화돼서 신성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여기가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요 주변에 16성이 함락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요동지역 기타 성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남생이 그 엠생이라 그럴까? 엠생 그 새끼가 그 당나라에 항복했을 때 그때 요 지역의 방어체가 작살나버렸다는 게 아마도 요 지역의 실권자가 원래 이제 엠생이었던 것 같고, 그 엠생이가 여기 와서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항복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말대로 맞을 그런 걸 수도 있어.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제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부구의 엉덩이를 이제 엠생이가 빨아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 신성이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떨어진 거는 맞는 거고, 아마 그게 남생이 그 엠생이 그 토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금산은 어디더라? 금산은 심양 서북 쪽에 있답니다. 여기 이쪽이라면 돼, 이쪽. 자, 고관이 진격해 금산에 이르러 아군과 싸워 패했다. 아군이 이긴 기세를 타고 아군이 고구려군입니다. 북으로 쫓았는데 서린기가 병력을 이끌고 옆에서 공격해 아군 5만 명을 죽이고 남소, 목저, 창암의 세 성을 빼앗고 천남생 군대와 합하였다. 고구려군이 신성을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금산에서 고구려 당나라군 짱깨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 여기가 부여성이거든요. 부여성 쪽으로 이제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요걸 구하려고. 왜냐하면 짱깨들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그 서린기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한번 졌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근데 죽었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크게 져야 되는 거야? 5만 명이 죽는다는 거는 지금 작은 군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 말이 되나 이게? 자, 남소, 목저, 창암의 세 성을 빼앗았다 라고 했는데, 남소성은 여기고요, 남조성은 여기고, 창암, 목전 어디지? 목전 여기고, 창암성 어디더라? 창암성도 이 근처 되는데, 아무튼 요 근처 성들을 빼앗았다 그런 말인 것 같아. 자
자, 곽대봉이 수군을 거느리고 다른 길로 해서 평양에 다다랐다. 자, 육군은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고 평양은 한편 이제 또 다른 군대로 포위됐다고 합니다. 자, 평양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포위된 건 아니고요. 자, 이적이 세적이가 별장 풍사본을 보내 식량과 무기를 싣고 가서 공급하게 했으나 풍사본의 배가 부서져서 시기를 놓쳐 대봉의 군대가 쫄쫄 굶어서 고생했다. 그럴지어 이적에게 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그 허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합실을 지어 이적에게 주었다. 자, 이세적이 빡쳐서 말하기를 군대 일이 아주 급한데 어떻게 시로 싸느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다. 행군 관기통사사인 행군관기통사사인인가? 행군관기통사사인 모르겠다. 아무튼 자, 원만경이 그 뜻을 해석하니 이적이 이에 다시 식량과 무기를 보내주었다. 자, 원만경이 경문을 지어 말하기를 압록의 요해를 지킬 줄 모른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요 지역이든 요 지역이든 아무튼 압록강을 넘어갈 만한 그런 지역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천남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삼가 명을 받들겠다라고 하고 곧 병력을 옮겨 압록강 나루에 운거하니 당나라의 병력이 건널 수가 없었다. 자, 고종이 치새끼가 이를 듣고 원만경을 영남으로 유배보냈다. 병신들 아닙니까? 학처준이 안시성 아래에서 학처준은 아까 당군이었죠, 그죠? 안시성은 아까 여기였죠. 자, 안시성 아래에서 아직 대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아군 3만이 갑자기 닥치니 군중에서 크게 놀랐다. 처준이 접의자에 앉아 마른 밥을 먹으려다가 정의를 골라 이를 쳐서 패배시켰다. 자, 27년입니다. 668년입니다. 봄정월에 당나라가 우상 유인궤로서 요동도 부대 총관을 삼고 학처준, 김인문으로 그 부장을 삼았다. 계필하력 아까 나왔었죠, 그죠? 계필하력도 민족 반역자 새끼인데요. 여기 나오는 김인문이도 민족 반역자에 가깝습니다. 시발놈이에요. 자, 2월에 이적 등이 우리 부여성을 쳐서 빼앗았다. 자, 이번에는 이적이 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북쪽으로 쭉 가가지고 부여성, 아마 길림에 있는 용담산성일 것 같습니다. 부여성을 빼앗았답니다. 자, 서린귀가 이미 금산에서 아군을 격파하고 승세를 이용해 3000명을 거느리고 부여성을 공격하려 하니 여러 장수들이 병력이 적음을 이유로 만류했다. 인귀가 말하기를 병력은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렸다라고 하고, 드디어 선봉이 되어 나와 아군과 싸워 이겨서 아군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마침내 부여성을 쳐서 빼앗으니 부여주 안에 40여 성이 모두 항복하기를 청했다. 자, 서린귀가 부여성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요 주변 성들이 다 항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시여사 가언충이 사명을 받들고 왔다가 요동에서 돌아가니 황제가 군대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예전에 앞에 황제께서 죄를 물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오랑캐에게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군대에 길잡이가 없으면 중도에 돌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생의 형제가 서로 싸워 엠생입니다. 엠생의 형제가 서로 싸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오랑캐의 진정과 거짓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장수는 충성되며 병사는 힘을 다하니 신이 처음부터 반드시 이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나라 안에서도 이제 엠생이 덕분에 이긴다, 그런 말이 있었네요. 엠생이 새끼. 또 고구려 비기에 말하기를 900년이 되지 못하여, 나중에 백제본기 읽으면요, 백제본기는 안 나오는데 오늘 백제에도 엠생이들이 있어요. 자, 고구려 비기에 말하기를 900년이 되지 못하여 마땅히 80대장이 있어서 이를 멸망시킨다 라고 했는데, 나이 80 먹은 대장, 그런 말이지. 자, 고씨가 한나라로부터 나라를 가지고 있은지 지금이 900년이고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오랑캐는 거듭되는 흉년으로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 팔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리와 여우가 성으로 들어가고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두려워하고 놀라니 이 원정을 다시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성공한단 말이죠. 자, 천남건이 다시 병력 5만을 보내 부여정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적 등과 설하수에서 만나 맞붙어 싸워 패배해서 죽은 자가 3만여 명이었다. 자, 이적이 대행성으로 나아가 공격했다. 그러니까 내가 십새끼라 그랬잖아. 개구라라고. 설하수는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부여정하고 이제 맥락상 국내성 사이 어딘가 할 테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음마하라는 그런 강이 있어요. 음마 이렇게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강인데 요게 아마 설하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제가 추정한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냥. 자, 이적은 대행성으로 가서 공격했는데 대행성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박작성 옆이거나 혹은 박작성이 대행성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부여성을 함락시키고 부여성에서 다시 남쪽으로 와서 대행성으로 왔다. 압록강 건넌다는 거죠. 자, 여름 4월에 혜성이 필성과 묘성 사이에 나타났다. 당나라의 허경종이 말하기를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나니 고구려가 망할 징조입니다. 라고 했다. 자, 가을 9월에 이적이 평양을 쳐서 빼앗았다. 자, 대행성을 공격하고 이번엔 평양으로 왔다네요. 이적이 이윽고 대행성을 이기자 다른 길로 나왔던 여러 군대가 모두 이적과 만나 진격하여 압록책에 이르렀다. 아곤이 막아 싸웠으나 이적 등이 이를 패배시키고 200여 리를 쫓아와서 요기성을 쳐서 빼앗으니 여러 성에서 도망하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이어졌다. 압록책이라는 건 아마 압록강 주변에 있는 요새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압록강은 여기니까 대행성은 여기고,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를 압록책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지? 그리고 요기성이라는 건 아마 지금 위치관계를 따져보면 딱 이제 이르는 곳이 안주래요. 안주를 요기성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여기가 안주고요, 여기가 신의주고요, 여기 남쪽이 평양입니다. 여기. 자, 기필하력이 먼저 병력을 이끌고 평양성 아래에 도착하니 이적의 군대가 뒤따랐다. 평양을 포위하기를 한 달이 넘자 보장왕이 천남산을 보내 수령 98인을 거느리고 100기를 가지고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했는데 이적이 이를 예로써 접대했다. 천남군은 오히려 문을 닫고 항거에 지키면서 자주 병력을 내보내 싸웠으나 모두 패했다. 남건이 군사에 관한 일을 승려 신성에게 맡겼는데 신성이 소장 오사와 요묘 등과 더불어 비밀리에 이적에게 사람을 보내 내응하기를 정했다. 닷새가 지난 후 신성이 성문을 여니 이적이 병력을 놓아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성에 불을 질렀다. 남건은 스스로 자살하려 했으나 죽지 않았다. 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 여기까지가 3차 고구려당 전쟁입니다. 끝났습니다. 고구려가 망했어요. 3차 고구려당 전쟁은 왜 졌느냐? 왜 졌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도 이적이 이적이란 엠생이가 투항했기 때문이 아닐까. 엠생이가 투항하면서 요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요동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까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죠, 그죠? 요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록강 주변에 있는 요새들이 1, 2차 요새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내분 때문이든 아니면 뭐 때문이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첫 타로 때렸던 신성이 그렇게 쉽게 세적이한테 이제 함락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고, 그 이후에도 부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됩니까? 남쪽 지역 이 전부 다 이제 떨어져 버린 게 되게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운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운이 없습니다. 뭐 운이 거의 8, 9쯤 되죠. 아무튼 그래서 신성이 처음에 함락돼 버린 거, 운이든 아니면 남생 때문이든 함락돼 버린 거 하고, 그 다음에 남생이 투항하면서 압록강 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거, 부여성이 함락된 거, 이런 이제 몇 개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평양까지 육군이 가는 길이 쭉 뚫려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벌거숭이가 된 평양성만 버티다가 함락돼 버린 거죠. 이것도 근데 재밌는 게 평양성도 군사적으로 함락된 건 아니에요. 결국엔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그걸로 함락돼 버린 거죠.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내부에서 배신자가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나와요. 고구려는 이제 엠생이가 있고요. 엠생이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백제에는 그 누구냐, 예식진이라고 있습니다. 예식진. 그거는 이제 삼국사기인가? 삼국사기는 예식이라고 있나? 백제봉기에 예식이라 나오던가? 아무튼 백제에는 예식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고구려에는 아무튼 그 엠생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하고 백제가 둘 다 망해버려요. 되게 허무합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되게 허무했어요. 고구려 수전쟁, 고구려 당전쟁을 거치면서 잠깐 정리하자 그러면 당나라, 사실 중국하고 그죠?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중국, 통일 중국 제국하고 고구려가 이제 국력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나죠. 인구가 몇인데 씨발 인구 차이가 얼만데 그걸 가지고 비슷하다 그러거나 그러면 그건 좀 양심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서로 국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군사적으로 꼭 어느 쪽이 항상 이긴다라는 그거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북 지방에서 일어난 후금이나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북쪽에 사람 안 사는 몽골 지역에서 일어난 원나라도 몽골 놈들도 그죠? 중국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걸 보면 사실은 국력이라는 게 항상 군사력과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수나라하고 전쟁에서도 그렇고 당나라하고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요동지역하고 압록강 방어선이 결국에는 제대로 뚫리지 않았고 잘 지켜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 악재가 3개나 겹치면서 그 나라가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었는데,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약한 나라거나 백제가 약한 나라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느끼기로는 운빨이 존나 안 받아줬다. 되게 안 받아줬다. 1, 2차전에서도 앞에 이제 수나라하고의 전쟁도 그렇고 앞에 이제 당나라하고의 1, 2차 전쟁에서도 되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고구려가 이겼는데, 3차전에서는 정석적인 방법은 그렇다 치고 그걸 쓰지도 못할 정도로 재수가 되게 없었다. 진짜 운빨이 안 따졌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까지가 고구려 봉기는 아닙니다. 좀 더 있어요 뒤로에. 자, 아무튼 요까지가 3차 고구려 당 전쟁입니다. 고구려가 망했습니다.